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금융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아이디 박효재 님이 더빅스쿨에 올려주셨는데요. 스펙 내역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성한 경영학을 전공하셨고요. 학점은 4.3 만점에 3.2점이십니다. 어학 점수는 현재 준비 중이고 그 밖에 자격증 커말 1급 한능검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력사항은 학생회에서 2년 동안 활동하셨고 마케팅 학회에서도 활약을 하셨습니다. 수상 경력은 산업협력 우수상 수상하셨고요. 그 밖에 대외 활동은 없으십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 전체적으로 뒤처진 느낌이다 라고 쓰셨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 금융공기업 경영직렬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고 싶은 말은 2학년 겨울방학을 맞이한 시점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다들 하는 토익이나 커말 1급, 한능검을 준비하고 있고 마케팅 학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늦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1학년 때 학점을 좋지 못하게 받아서 학점이 높지 않은 것도 고민입니다. 유유. 이건 제가 극복해야 할 문제겠죠. 최근 들어서 진로를 금융공기업으로 잡았는데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인턴을 해야 하는지 또 금융공기업 취업 준비를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알고 싶습니다. 그 정보를 찾기 위해서 웹서핑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공기업 자체 시험 준비를 위해서 휴학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보통 몇 학기부터 휴학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지 선배님들의 경험담이 궁금합니다. 정말 두서없고 막연한 고민이네요. 잘 부탁합니다. 라고 박효재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웹서핑을 하시다가 흘러 여기까지 오신 우리 박효재님 환영합니다. 지금 현재 2학년 겨울방학을 맞이한 시점이신 것 같은데요. 좀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뭐 뒤처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야 3학년이 되는 분입니다. 3학년이라고 한다면 뭐 대단한 스펙이라든지 경험 같은 거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학생회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학회, 산업협력 등 나름대로 취업에 도움으로써 어떤 경험으로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계셔가지고 너무 걱정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분이 지금 어학 점수가 없는 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 3학년 겨울방학까지는 인턴이라든지 정규직 지원 등을 위해서 토익과 말하기 점수를 갖춰주셔야만 본인이 계획하시는 거에 차질이 없을 겁니다. 다만 이런 토익과 영어 말하기에 더해서 이제 계획하는 한국사 인턴까지 갖춰져야 진정으로 이제 공공기관을 위한 기본 스펙이 완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융공기업을 준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금융공기업이 목표한다고 해서 뭐 어느 정도 노력하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금융공기업 준비하는 분들은 필기 공부에 대단히 오랜 기간 노력을 하게 됩니다. 뭐 연 단위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혹은 어차피 뭐 금융공기업을 준비를 할 거니까 회계사 등의 고급 자격증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휴학까지 고려하고 있다.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우려가 됩니다. 제가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학생 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나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너무 지금 애초부터 금융공기업으로 목표를 딱 좁혀가지고 다른 사기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아르바이트라든지 인턴 혹은 공모전 이와 같은 기회들을 너무 등한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여러 분야를 두루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 본인이 나중에 금융공기업을 지원을 할 때도 다양한 경험들을 어필을 할 수 있고 또는 다른 산업에서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러면은 금융이 이런 산업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하지? 본인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금융공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가능성들도 꼭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쌤은요? 저는 일단은 이 친구가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에요. 저는 이맘때쯤 2학년 때 돌이켜보면요 스키장 시즌방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벌써 뒤처진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는 사실은 엄청난 깨달음이 있던지 아니면 뭐 재수나 삼수를 해가지고 좀 뒤늦게 학교를 들어간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조급해지고 일단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늦은 시기가 아니고 충분히 여러분들 이 맘때쯤부터 준비를 하는 게 맞지 1, 2학년 때부터 막 스퍼트를 달리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실제 지원할 때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은 지난 4년에 대한 후회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은 충분히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뒤처졌다는 느낌이 2학년 때 드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 학점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4.3 만점 기준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3.2 정도의 성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B 플러스가 좀 안 되는 평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1학년, 2학년 때 기초 과목들을 굉장히 많이 들을 텐데 본인이 이제 금융권
금융공기업 경영직렬로 가고 싶다라는 얘기인즉슨 어떻게 보면 이 전공에 대한 지식이 어쩔 수 없이 필기시험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따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경영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한 내용이 그대로 필기시험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성적이 뒤처진다? 이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필기 성적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학교 성적이 잘 나오면요, 보통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필기 시험에서도 당락을 좌우할 때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은요, 그래서 학점 관리에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 절대로 금융공기업을 지원할 때 다른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다른 지난 2년을 돌아봤을 때 뒤처졌다는 아웃풋이 없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될 겁니다. 네, 진짜 2학년 때 이렇게 좀 뒤처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참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씁쓸해요. 요즘 학생들 굉장히 좀 많이 쫓기듯이 준비를 하면서 지내고 있구나 해서 좀 안쓰러운 마음도 좀 있는데요. 아까 이런 질문도 좀 있었거든요. 어느 시점에 이제 학교 재학 중에 인턴을 해야 될지 시기를 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명쾌하게 홍 반장님 답을 좀 내려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3학년이 되시는데 지금부터 지원을 하셔가지고 한 4학년 2학기가 되기 전까지는 인턴 경험을 쌓는 것이 좋지 않나. 좀 시기상으로는 지금부터 지원한다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1학년이나 2학년 때 인턴 경험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여가지고 놀라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그 상대적으로 대학 저학년 이럴 때 인턴을 하게 된다면 특히나 본인의 전공 분야를 살려가지고 어떤 직무 능력으로서 좀 기여를 해야 되는 이런 인턴을 하게 된다면은 인턴 중에서도 보다 단순한 업무들을 맡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 취업 준비를 하려고 해서 인턴 경험 내가 뭘 했었지? 이렇게 경험을 떠올리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험을 제대로 못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3학년부터 지원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4학년 곧 있으면은 취업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적절한 시기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분이 지금 학업과 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있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방학 시즌을 노려가지고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지금 금융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 쪽으로도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3학년 2학기와 4학년 1학기 이렇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포스코 이런 곳에서 대학생 대상 채용 전환형 인턴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에 이렇게 취업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다. 좀 지원 확장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곳들에 지원한다면은 아무래도 대졸자들은 지원 못하는 만큼 보다 낮은 경쟁, 보다 더 쉽게 취업을 일찍 확정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나중에 안 그래도 사기업을 일단 합격은 했지만 내가 금융공기업이 아쉽다라고 한다면은 입사를 포기하셔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본인의 선택지가 더 늘어날 수 있고 플랜 B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업의 대학생 대상 채용 전환형 인턴도 이분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4학년 2학기 전에만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또 사기업 인턴 프로그램 쪽도 한번 눈을 좀 넓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건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홍쌤 말이 전반적으로 다 맞는데 딱 하나 제가 반대하는 사항이 있어요. 지금은 인턴 지원하는 게 아니죠. 지금 네, 왜냐면은 지금 이제 1월, 2월이잖아요. 이제 곧 2월인데 3월에 개강하는데 1개월짜리 인턴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원해가지고 본인들이 뭐 인턴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또 그러면 휴학의 딜레마에 생겨요. 인턴이 됐는데 휴학해야 되나요?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학 때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휴학에 대해서는 되게 비추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이제 커말이라든지 한국사 이런 것들 공부를 하시고 여름방학 때 그리고 겨울방학 때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인턴을 하려고 한다면은 기말고사 기간 전에 지원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인턴 뜨는 공고를 확인해 보고 그 중에 방학 기간 동안에 한정돼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것들에 한정돼서 지원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인턴 때문에 휴학을 한다고 한다면요, 너무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일단 학교 생활을 잘 맞춰야지 인턴 경험도 다양하게 쌓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욕심을 부리는 건 좋지만 좀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별로 스텝별로 밟아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말 1급을 따고 있는데 사실 금융공기업들 중에 커말 1급을 가점으로 쓰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커말 1급이라는 거를 따는 가장 큰 이유가 본인도 금융공기업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꼭 금융공기업에서만 인턴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급함이 생기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다른 기타 공공기관도 다 지원하셔도 되니까요. 그게 또 금융공기업을 지원할 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너무 좁게만 보지 마시고 크게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남은 방학 동안 좀 자격증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새학기에 학점 관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여름 방학부터 이제 인턴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공기업 사실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인기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맞아요. 금융공기업에 지원하려는 분들이 필요한 자세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자세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긴 합니다. 뭐 네. 어떤 자세를 갖춰야만 금융공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반듯한 아니고, 자세요? 네, 반듯한 자세 물론 네.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인재상 같은 거를 뭐 염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여러분들의 그 진정한 모습 그 중에서도 긍정적이고 강한 그런 포인트들을 어필할 수 있는 태도들을 보여준다면 자세는 딱히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융공기업 취업이 워낙 쉽지 않고 필기까지도 몇 년 동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거의 높은 확률로 단체 생활, 어떤 바깥 대외 활동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학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그 좀 넓고 개방적인 태도보다는 약간 좀 융통성 없는 고집성이 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약간 오랜 공부에 지쳐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표정이라든지 답변 등에서 이런 뉘앙스가 묻어나오는 그런 지원자들을 좀 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금융공기업 그 준비에만 올인하면서 본인의 그런 태도들, 약간 개방적이지 않은 약간 조직 생활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이런 태도들을 보여주지 말고 밝고 긍정적인 그리고 유연성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건 쌤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홍쌤처럼 바른 자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금융공기업 지원하시는 분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눈치 게임에서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금융공기업들은 소위 A매치라고 그러죠. 이게 취준생들 사이에서. 네. 모든 기업들이 동시에 떠요. 그래서 필기 시험 날짜가 겹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냥 막무가내로 금융공기업을 가겠다라고 준비한 친구들은요. 딱 정작 지원할 당일이 돼가지고요. 고민을 해요. 어디가 경쟁률이 제일 낮을까? 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 지원했다 저기 지원했다 하다 보니까 자신만의 색깔이라든지 그런 준비 과정을 잃어버리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금융공기업 해서 너무 넓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어차피 이 많은 기업들이 A매치라 그래가지고 필기시험이라든지 서류 전형이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본인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 한 가지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요. 옆에 이야기에 좌우되고 휘둘리지 말고 난 뚝심 있게 이 기업만큼은 꾸준히 지원하겠다는 그 기업 한 가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외에 그것들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생적인 다른 비매치라든지 기업들을 지원하시는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전략을 선택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저희가 마침 또 이번 주 수요일에 금융공기업 준비하는 분들 위해 특집으로 또 준비를 했었잖아요. 뱅쌤의 또 영혼이 담긴 자료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다시 보기로 보시는 걸 효재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사연 중에 금융공기업 시험 준비를 위해서 휴학까지 생각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절대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절대 추천하지 네, 않는다. 네, 정말 강력히 반대를 하고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뭐 금융공기업이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이든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학 졸업이 필수는 아닐 거예요. 다만 대학 졸업이 필수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지원할 때 서류 사항에서 교육 사항들을 기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2학년까지만 마치고 휴학을 하게 된다. 근데 나중에 공공기관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나는 학교 교육을 2학년까지밖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교육 사항들을 굉장히 좀 채울 수가 없는 빈곤하게 채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 첫 번째로 반대를 하고 두 번째로는 앞서 제가 사기업 지원도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사기업을 지원할 때에는 보통 입사일까지 졸업을 할 수 있는 몇 월까지 뭐 지원 가능자, 입사 가능자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뭐 2학년, 3학년 이렇게까지만 하신다면은 사기업 애초에 지원 자격에 있어서 탈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사기업에도 지원을 하시면서 면접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필기 고사장의 분위기들을 익혀야 나중에 정말 원하는 그런 금융공기업의 필기라든지 면접 기회가 왔었을 때 보다 더 잘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 세 번째로는 사실 1년 전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까지 취업 시장이 나빠질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취업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안 좋아졌는데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졸업을 늦춘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보다 일찍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날리고 스스로 불리한 환경에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분한테 휴학하시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고요. 이건 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휴학해가지고 복학하면요 늙은이 돼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적응 못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적응 못하면요 정보 교류도 없어지고 정보 교류가 없어진다 이꼴 결국에는 본인이 학교 생활에서 얻어갈 수 있는 취업 정보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동기들이랑 같이 꾸준히 공부하고 지원하고 뭐 준비하고 주위의 이야기 듣고 하는 게 정말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막 뒤처진다 그래가지고 나에게 시간의 텀을 분단하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휴학을 한 정도의 공부량인가에 대한 고민이 드실 텐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본인이 만약에 휴학을 할 정도다라고 한다면요 그냥 회계사를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회계사 준비하시면요 회계사를 따던 따지 않던 그 공부가 결국에는 본인이 금융공기업 경영직렬 지원할 때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휴학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요 금융공기업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이런 자격증 공부를 하셔가지고 차라리 이런 전문 자격을 바탕으로 금융공기업에 지원하시는 것도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자신감이 없어 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3학년 되시는데요. 박효재님을 위한 마지막 따뜻한 한마디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대학생 때 있는 기회들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준비에 너무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자격증 따고 필기시험 공부하고 취업 준비만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 특색 없는 지원자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대학생 시기에는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행복이 무엇이지 어느 쪽으로 가야 맞는 것이지 이런 고민들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취업 준비에만 매몰되다 보면은 나중에 입사 후에도 이건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닌데 이렇게 덜 만족스러운 그런 덜 행복한 상황이 놓일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 때 있는 기회들 다양한 경험들을 놓치지 말고 꼭 겪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건 쌤도요. 저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세요. 지금 본인이 학생회도 하고 마케팅 학회도 하고 그리고 우수상도 취득하고 이런 것들 다 잘 살아온 과정이라고 보여요. 이렇게 많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한 게 없어요라는 생각보다는 단계별로 차근차근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해나가는 그러한 과정으로서의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효재님 힘내시고요. 저희는 바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치카치카님이 더빅스쿨에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만나볼까요? 네. 인서울학교 화학과 생명공학 복수 전공을 한 분이네요. 이번에 졸업을 하는데 학점은 3.7점, 토익 850, 토스 7, 어학 점수 나와 있고요. 자격증은 커말 2급에 위험물 산업기사를 취득했고 화학 분석기사 필기 합격, 그리고 실기를 준비 중이라고 하십니다. 경력사항에 X 점점점이라고 남겨놓으셨어요. 학교에 대학원 연구소 인턴 6개월 기록이 있네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나 직무는 제약 바이오 회사 쪽 품질 관리 직무를 희망한다고 하십니다. 자, 이번에 졸업을 하는데 막상 내놓을 수 있는 스펙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한 학기 휴학하면서 나름 교내 대학원 인턴 6개월 했는데 외부 기업에서 쌓은 경력이 아니라서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이 지금 현 상태의 스펙이 약하다면 기업 인턴이나 계약직 쪽부터 경력을 쌓아볼지 아니면 자격증을 좀 더 보완하면 신입 지원에도 괜찮을 스펙일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화학 분석기사 실기부터 딴 후에 품질 경영기사 등도 추가로 더 취득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 직무면 제2 외국어도 중요할까요? 워낙 언어는 기본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일본어나 중국어 쪽 자격증도 이수해야 할지 화려한 스펙 앞에서 계속 위축되네요 유유라고 남겨놓으셨습니다. 자, 아이디 치카치카님 사연 들어봤는데요. 일단 스펙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홍 반장님. 일단 이분이 갖추신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공부하고 계시는 자격증 이런 것들 보면은 관련된 준비는 그래도 충실히 하고 계시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분석기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고 지금 이분이 학교 대학원 연구소에서 인턴 6개월을 하셨는데 네. 여기에서 직무 역량을 정말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면은 저는 스펙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런 그 제약 품질, 이런 QC, QA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기 분석 경험입니다. 이 제약 쪽의 품질에서도 HPLC, 의약품 분석에 가장 많이 이제 이용이 되는 분석 기기인데 이게 학부 수준의 실습으로는 이런 기기들을 다룰 수 없는데 네. 만약에 이분이 지금 대학원의 연구소에서 이런 기기들을 다뤄봤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아직까지도 이런 인턴들을 하고 있고 대학원 교수님들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교수님한테 정말 그 사정사정 해가지고 이런 기기들을 최대한 많이 분석을 해보는 다뤄보는 그런 경험들을 쌓아보시는 것이 정말 강력한 어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스펙 나쁘지 않다, 충실하다라고 네네.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건쌤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저도 스펙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공계열 직무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전공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복수 전공이에요. 지금 화학과에다가 생명공학
항공학 맞아요. 복수 전공까지 했으면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학점도 굉장히 높고요. 네. 이 지금 친구는요 잘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영어 성적이나 자격증 모두 지금 준비 과정이 옳은 방향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스펙은 충분하다라고 하셨는데 화학 분석 기사, 품질 경영 기사 이런 자격증이나 또는 기업 인턴, 계약직 이런 걸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답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화학 분석 기사는 본인의 전공과도 이제 그 직결이 된 부분이고 이미 필기까지 합격하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실기까지 합격하시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화학 분석 기사 따신다면은 나중에 기사 자격증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도 생기기 때문에 화학 분석 기사는 좀 빨리 해주시고 품질 경영 기사는 필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을 품질 경영 기사까지 딴다 한다면은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에서 도움은 되겠죠. 그리고 인턴이라든지 계약직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뭐 이런 것도 물론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깊이 있는 수준의 직무 관련된 그런 경험이라든지 강점을 쌓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이러한 산업이나 혹은 기업에서 주관하는 교육, 예를 들어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교육 이런 교육들을 이수를 하는 것도 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인턴이나 계약직 경험보다 더 나은 그런 경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면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본인이 지금 기사 자격증 취득하고 있는 거는 꼭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친구들, 일단 이 직무로 지원한 친구들 중에 기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다익선이니까 기사 관련된 자격증들을 더 많이 취득하는 건요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되는 거는 경력상의 대학원, 대학교, 연구소 인턴 6개월인데 사실 이제 이공계열 직무자들 중에는 굉장히 많은 수가 이렇게 자기 학교에 있는 대학교에서 그냥 연구소에서 조금 일 도와주고서는 인턴 경력으로 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되게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경력사항들 채우는 거가 1순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턴 지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지금 본인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갖추는 가장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치카치카님이 이제 품질 관리 직무를 희망하다 보니까 아까 제2 외국어가 중요한가 이 부분도 좀 위축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것도 공부를 좀 더 해야 될까요? 사실 제2외국어가 뭐 필수는 아니다라고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품질관리 직무라고 한다면은 뭐 외국 공정서 등을 읽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해당 제조기업에 문의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어느 정도 요구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베이스는 영어거든요. 지금 이분이 제2외국어로서 뭐 일본어라든지 중국어 혹은 기타 뭐 유럽권의 언어들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업무하며 만나는 고객사 이런 쪽에서 제2외국어 쓰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혹은 애초에 지원하는 회사가 제2 그런 외국어를 쓰는 그런 쪽이 본사다라고 한다면은 제2외국어를 좀 고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분이 다른 것들 뭐 준비할 사항도 많으실 거고 다른 강점들 이제 가다듬기도 바쁘실 시간인데 제2외국어까지 지금 1차적으로 고려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2외국어 당장 좀 필수적이진 않다라고 하셨고요. 이건 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머지 것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는 어학 정적을 따는 거는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요 필수적이지 않다라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제약업계 자체가 흐름이 신약 개발도 있지만 이렇게 품질 관리 쪽에서는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품질 관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결국에는 외국계 기업의 신약에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받아가지고 대량 생산을 위탁해서 생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객사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오에피스 이렇게 삼성 계열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라든지 이런 성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우선 선발하기도 하고 가점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점이기 때문에 뭐 취득을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가점 받으려고 필수 조건들을 예외로 두는 건 별로겠죠. 그래서 지금은 주객전도가 되지 말고 기사 자격이라든지 인턴 경험 이런 것들을 우선시 하시고 외국어 성적은 선택사항으로서 나중에 이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품질 관리 그 직무 자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가 가장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직무를 희망하는 취준생 분들 어떤 취업 전략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좀 약간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이 QC와 QA, 크게 품질에 있어서는 QC,
그 품질 관리와 QA 품질 보증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두 개를 동시에 지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QA 직무를 좀 더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입으로 지원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QC 품질 관리를 우선순위로 두셔가지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약품의 품질 검사 관리, 정해진 시험법 그리고 기록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게 되는 보다 실무적인 업무를 맡게 되고 QA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원하는 규격에 따라서 이제 제조가 되었는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대응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QA, 품질 보증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는 QC에서의 경험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입이 이런 QA로 가봤자 뭐 문서 정리나 작업 정도만 하는 굉장히 물경력을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QC 직무로 우선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쌤의 조언은요? 저는 이제 홍쌤 말대로 이제 QC, QA 이런 것들 고민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약 바이오로 너무 한정된 것도 살짝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쪽에 TO가 그렇게 많은 편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본인도 아마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특히나 대학원까지 나온 친구들이랑 경쟁해서 우위를 점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쪽으로만 지원하다 보면은 굉장히 아웃풋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식품업계라든지 이렇게 품질 관리 쪽, 특히나 본인은 화학 전공도 하고 생명공학 전공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방향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화장품 혹은 식품 계열 쪽의 품질 관리도 같이 지원을 좀 병행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만나본 좀 스펙들은 쌤들이 그래 좀 전반적으로 희망적이고 따뜻한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끝으로 아이디 치카치카님을 위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지금 너무 고민해서만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전형에 지원을 해보고 부딪혀 본다면 스스로 느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런 거 필수인 줄 알았었는데 아니었네? 이런 가능성도 있겠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그 고민에만 머무르면서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이렇게 계속해서 그 스펙만 쌓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원을 해보신다면 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건 쌤 조언도 들어볼까요? 기업 인턴이나 계약직 지금 고민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기업 인턴은 굉장히 추천하고요.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나쁘진 않지만 본인이 이제 다른데 정규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기타 이제 공기업 공공기관들의 위촉직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실제로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위탁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로 염두해서 경력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